이번 주에 있었던 이 NFL의 오프필드 이슈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단신으로 좀 모아봤는데 일단 가장 먼저 얘기를 해볼 거는 역시나 투아 탱고바일로아. 이 선수가 이제 1월 6일에 나의 진로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2020 NFL 드래프트에 나오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드래프트 가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 대학에서 더 보여줄 게 없다. 네. 본인의 뭐 기량을 더 증명할 거 없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사실 올 시즌에 이제 조 보러한테 역전을 당했지만 내년에 드래프트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 또 트레버 로렌스가 있고 올해 조 보러가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내년에도 트레버 로렌스 말고도 어디서 누가 몇 명이나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다 경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드래프트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경쟁자가 누구 있는지 아는 상황에서 그리고 현재 충분히 프로에 가도 높은 순위로 갈 수 있을 걸로 지금 점쳐지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게 맞다. 네. 그리고 굳이 대학에 가서 또 부상을 당할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왜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학에 돌아간다고 해도 얻을 거보단 잃을 게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에 간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뭐 투아도 프로에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대학에 가면은 인저리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이제 뭐 물론 뭐 부상을 안 당할 수도 있죠. 근데 투아가 그동안 사실 부상을 이미 대학에 있으면서도 여러 차례 부상을 당했고 지금 힙 디스로케이션이라는 상당히 큰 부상이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힙 탈구거든요. 골반이 탈구됐다는 게 상당히 큰 부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상이 있는데도 지금 프로에 가면은 그래도 높은 순위로 뽑힐 것 같다라는 이런 네.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괜히 더 다칠 필요 없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약간 다른 종목 선수들 뭐 풋볼도 포함해서 어떤 선수들이 어떤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해라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좋은 선수들인데도 부상으로 좀 안 좋게 커리어를 마감한 선수들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로 풋볼부터 생각해 보면 NFL에서 정말 역대 최고의 운동 선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꼽히는 선수 중에 보 잭슨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 잭슨이 두 가지 종목을 했었거든요. 야구랑 풋볼을 그렇죠. 병행했죠. 근데 두 가지 종목을 다 잘했어요. 근데 특히 이제 NFL에 가기 전에 풋볼에서는 5번 대학교를 다니면서 85년에 하이스만 트로피를 받았고 그래서 86년 NFL 드래프트에서 러닝백인데 전체 1순위로 드래프트가 됐었거든요. LA 레이더스에. 그러면서 프로에 와서도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이제 프로볼에도 뽑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저리그에서도 활약을 하면서 캔사시티 로얄스에서 뛰면서 올스타에도 뽑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목을 뛰면서 정말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저는 이제 기억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보 잭슨이 그 야구에서 외야수를 했었는데 그 홈런성 타구를 이렇게 잡아내는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이 펜스를 넘어가려는 걸 이렇게 점프해서 잡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펜스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밟고 올라가가지고 이걸 잡고 내려온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는 엄청난 운동 능력이다. 이게 남아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풋볼과 야구 두 가지 종목에서 올스타에 뽑힐 만한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수였고 그런 활약을 펼치면서 사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나이키가 이 보 잭슨을 이용해서 엄청난 이제 그 인기 스타성을 이용해서 보 노우스라는 그 어떤 캠페인 시리즈를 펼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 노우스 풋볼, 그 다음에 보 노우스 베이스볼 이런 걸 시리즈로 쭉 내세웠거든요. 그 정도로 나이키에서 제일 미는 스타일 정도로 전국구 스타였다. 그런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어떤 부상을 당했느냐? 힙 디스로케이션 부상을 당했다. 플레이오프 경기전에서 이제 신시내티 뱅걸스하고 뛰다가 이 선수가 힙 디스로케이션을 당했는데 결국은 그 부상 때문에 NFL에 간 지 4년 만에 은퇴를 했어요. 그 투아도 지금 엉덩이 쪽 부상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부상입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거는 이제 거의 30년 전이기 때문에 의학 기술이 지금처럼 이제 현대 의술처럼 이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플레이오프였다는 상황 때문에 더 긴장하고 또 이렇게 뭐 의욕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힙 디스로케이션이 있을 때 이제 탈구가 됐을 때 본인이 무리해서 끼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안에 있는 뼈가 하나 더 부러지고 그 혈관이 손상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부상당하면 바로 이제 메디컬 스태프가 와서 그렇죠. 이제 고정시키고 뭐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거기서 물론 통증이 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부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이게 더 안 좋은 정도로까지 부상이 간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부상으로 인해서 4년 만에 네. 은퇴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야구에서는 나중에 좀 더 뛰었어요. 근데 덜 피지컬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해에 레이더스에서 은퇴하고 로얄스에서도 방출이 됐었거든요. 그 정도로까지 뭐 부상의 영향이 있었는데 보 잭슨이 만약에 그때 그 부상이 없었다. 그럼 얼마나 더 잘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What if?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보 잭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보 잭슨을 역대 최고의 운동선수 중에 한 명으로 뽑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하나 있다라는 거고 네. 좀 다른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제 우리 메이저리그를 좋아하시는 김민준 아나운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스포츠 스타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 켄 그리피 주니어. 사실 켄 그리피 주니어는 역대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리고 80년대 뭐 일명 더 키드, 뭐 주니어, 일각에서는 뭐 더 내추럴이라고까지 부르기로 했었는데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뭐 소위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스윙을 가진 선수 뭐 뽑힐 정도 정말 잘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올스타 13번, 골든글러브 10번 이렇게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 수비도 정말 잘해서 센터필드 수비의 표준이다, 표상이다라는 그런 어떤 호칭을 받을 정도로 정말 이제 대단한 선수였고 그래서 결국 이제 당연히 이제 명예전당에도 들어갔고 명예전당에 들어갈 때 2016년에 이제 명예전당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 득표율인 99.3%를 득표해서 입성이 됐거든요. 물론 그 후에 이제 마리아노 리베로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만장일치로 명예전당에 들어가긴 했지만 근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켄 그리피 주니어가 그렇게 역대급 선수긴 했지만 켄 그리피 주니어가 정말 부상이 많았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연속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었고요. 2005년에 복귀해서도 후반부에 부상으로 30여 게임을 또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상이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되면서도 잘했죠.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켄 그리피 주니어가 홈런 630개를 기록하면서 역대 홈런 랭킹 7위로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630개면 어느 정도 기록이냐면 역대 1위 베리 본스가 762개, 행크 아론이 755개, 그다음에 이제 베이브 루스가 714개거든요. 베이 본스까지 넘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뭐 행크 아론, 베이브 루스 정도가 근접하게 갔을 거다. 부상이 없었다라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역대급 선수이긴 하지만 그리피가 이런 부상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도 고트가 됐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상에 대한 그런 어떤 불운 이런 것들이 그 부상 사실 똑같은 선수한테 계속 많이 이런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NBA에서도 한 명만 좀 짚어볼까 해요. 근데 NBA에 이런 선수가 누가 있냐면 데릭 로스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데릭 로스가 어떠냐면 멤피스 대학교에서 딱 1년을 뛰고 NBA 드래프트에 이제 참여해서 2008년 NBA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시카고 불스에 드래프트가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08년에 신인왕 그리고 2011년에 역대 NBA 최연소로 MVP가 됐었던 그런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데뷔하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데릭 로스도. 그런데 그 MVP를 받은 이듬해부터 부상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에서 왼쪽 무릎 ACL 파열. 그러면서 플레이오프였기 때문에 그 다음 시즌 전체를 시드아웃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복귀해서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 반달 연골 파열. 시즌 아웃. 그 다음 시즌에 복귀했는데 무릎 부상 재발로 정규 시즌 82경기 중에 30경기 결장. 근데 그렇게 많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 이제 데릭 로스도 엘리트 선수로서의 위상을 좀 상실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인상적으로 이제 기억 남기는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 팀을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돌다가 2018년에 이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소속으로 뛰다가 이제 한 경기에서 본인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거든요. 50점을 득점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감격스러운 거죠. 그동안 많은 부상에 이제 복귀했다라는 네. 그런 어떤 느낌에 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경기 며칠 뒤에 이제 이 선수가 시카고 불스 원정 경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예전에 홈팀이었던 불스 팬들이 데릭 로스한테 MVP 이렇게 연호를 해줬거든요. 아, 저거 약간 감동적이더라고요. 얼마나 본인은 더 감동적이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며칠 뒤에 오른쪽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 아웃.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제 고질적으로 부상이 많이 있는 선수들이 있다. 저도 이제 축구에서 한 선수를 뽑고 싶은데요.
다들 아시는 그 호나우도 호날두 말고 호나우도. 그러니까 브라질의 호나우도 네. 호돈신이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는 그 선수인데 그 선수가 사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신의 능력을 인간의 몸이 감당하지 못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이 선수가 진짜 뭐 정말 데뷔부터 센세이션 했잖아요. 그렇죠. 월드컵에서 뭐 월드컵 최다 그렇죠. 득점 선수이기도 했고 비교적 최근까지 아마 클로제가 그 기록을 그렇죠. 경신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정말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였고 근데도 이 선수가 양쪽 다리에 십자인대를 한 번씩 다 끊어 먹었어요. 그리고 말년에 AC 밀란에서 뛸 때 이제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호르몬 때문에 계속해서 살이 쪘는데 그게 이제 자기 관리가 안 된다라는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오해도 많이 사긴 했지만 결국은 그때 이제 메디컬 스태프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 몸으로도 계속해서 골을 생산하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호나우두도 뭐 브라질의 호나우두도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고 부상이 없었다고 그러면 네. 고트 타이틀에 도전해볼 만한 그럼요. 그런 선수였을 것 같습니다. 그 부상을 당하고도 사실 그 고트 중에 하나로 그렇죠. 이렇게 선정이 늘 되잖아요. 뭐 브라질 선수 중에서는 펠레 다음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펠레, 마라도나가 있으면 그 다음 세대의 이 물론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 비교적 이제 최근 세대 누가 최고의 축구 선수인가라고 하면 사실 그렇죠. 꼭 뽑히는 선수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부상이 없었다면 사실 이 선수가 얼마나 더 대단한 것들을 이 성취를 했을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선수들은 그나마가 아니죠. 정말 잘하던 선수들이죠. 근데 잘하던 선수들도 이렇게 아쉬운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사실 이제 잘 됐는데 조금 아쉬운 선수들인 거죠.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거 외에도 어떤 선수들이 있냐면 사실 이제 대학 때 정말 잘하다가 꽃도 못 펴보고 정말 커리어를 마감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러닝백으로서 전국 최고의 스타였던 마커스 레티모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뭐 또 무릎 부상으로 2번이나 사실 이제 대학교 때 그 부상을 당하면서 NFL 드래프트에 참여는 했지만 4라운드에 뽑히고 결국 이제 49ers에 뽑혔는데 한 경기도 못 뛰고 그냥 은퇴했거든요. 결국 부상 때문에. 근데 꽃도 못 펴본 거죠. 이런 선수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때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는데 결국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 프로까지 가지도 못하고 커리어가 끝나더라. 근데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투아는 프로에 지금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네. 어찌됐든 이제 투아가 드래프트에 나오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요. 어떤 순위쯤에서 뽑히는지도 한번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1라운드에서 뽑힐 것 같고 1라운드에서도 상당히 높은 순위에 뽑힐 것 같다. 지금 현재 목 드래프트가 나오는 걸 봐도 조보로 선수를 제외한 다른 쿼터백들보다는 좀 일찍 뽑힐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드래프트에서 뭐 쿼터백 제일 유망한 3인방 그러면 이제 조 버로우, 저스틴 허버트, 그리고 이제 투아 턴거바일로아, 그다음에 뭐 제이크 프롬이나 몇 명이 더 있지만 사실 조 버로우 말고는 제가 볼 때도 투아 턴거바일로아가 제일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사실 대학 때 잘했고 패스가 정말 정확해요. 네. 근데 패스가 정확하다라는 게 숏 패싱 게임만이 아니라 본인이 스크램블도 잘해서 만들어내는 롱 패스 플레이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비교하자 그러면 왼손잡이 러셀 윌슨 같거든요. 그러니까 러셀 윌슨급 스타다. 네. 그러면 1라운드에 뽑혀야죠. 그래서 정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탱킹을 하다가 실패했지만 마이애미가 투아를 여전히 뽑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뽑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또 그 지금부터 드래프트 시점까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투아는 여전히 1라운드 높은 순위에 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신임 감독이 정해졌는데요. 예전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의 감독이었던 마이크 맥카티가 신임 감독으로 오게 됐습니다. 5년 계약이라고 일단 알려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켈렌 무어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은 이 코치진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일단 뭐 맥카티가 왔고 오자마자 일단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부터 바로 이제 교체를 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기존의 코디네이터였던 랏 메리넬리, 그다음에 이제 패싱 게임 코디네이터인 크리스 리샤드 이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뭐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 재계약을 안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제 교체가 되는 셈인데 오자마자 바로 그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마이크 놀란 씨를 이제 임명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메카시가 이제 감독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이게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그걸 실제 결과 어떻게 얼마나 성과를 내나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리 반갑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메카시 감독하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제 올 시즌 중에 이제 제이슨 게럿의 얘기를 하면서 카우보이스 다음 감독으로 저는 이제 좀 우승 경험이 있는 이기는 습관이 있는 감독이 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보면 메카시는 그 조건을 충족하긴 해죠. 왜냐하면 이제 패커스에서 13년 코칭을 하면서 9번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볼 한 차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력서는 이쁘죠. 그런데 이 감독이 그린베이 후반부에 사실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2년 플레이오프 진출도 못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공격이 낡았다. 정말 좀 오래된 방식이다. 아웃데이트다. 그리고 실제 현지에서 어떤 표현까지 썼냐면 공룡이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에런 로저스하고 갈등도 빚고 그러면서 이제 해임이 됐었는데 그런 감독을 영입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1년 쉬었거든요. 지금 이제 작년 시즌 전에, 그러니까 2018년 시즌 전에 이제 2018년 시즌 후에 해임이 됐죠. 그러니까 2019년 한 해를 쉬었는데 그 쉬면서 이제 본인에 대한 비판을 본인도 받아들여서 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차고를 좀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공부를 했다라는 걸 굉장히 좀 어필을 많이 했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가장 핫한 이제 어떤 공격 스킴들,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스프레드 어펜스라든지 RPO 이런 공격 방식에 대한 학습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소위 말하는 이제 애널리틱스, 데이터 풋볼을 하기 위해서 그런 학습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얼마나 이제 뭐 달라졌을지 얼마나 이제 배웠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이제 그거를 이제 제리 존스, 스티븐 존스한테 어필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잘 받아들여서 이제 감독이 임명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얼마나 배웠을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배웠고 많이 달라졌기를 좀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우승이란 경험은 있지만 조금 이렇게 낡은 방식이다. 근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뭐 지금 이번에 오프 시즌 중에 영입이 가능한 감독들 중에 우승 경험도 있으면서 혁신적인 뭐 공격이든 수비든 하는 이런 감독이 누가 있느냐. 사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옵션이 많지는 않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루머들이 많았잖아요. 저희도 이제 다루기도 했었지만 뭐 링컨 라일리니 어반 마이언 이런 대학 감독을 노릴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제리 존스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마이크 맥카시를 영입한 게 뭐 제리 존스도 일단은 우승해본 감독을 찾은 거기도 하고 대학 감독을 이제 영입해서 프로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 왜냐면 제리 존스 이제 나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승을 하고 싶은데 좋은 선수들을 내가 구성을 해놨으니 바로 와서 우승할 수 있는 감독이 와야지. 프로에서 우승해본 감독이 와야지. 대학에서 잘했는데 프로에 와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감독을 영입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우려는 뭐냐면 뭐 프로에서 우승하고 그런 거는 좋은데 사실 이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진짜 보고 평가를 한 거냐라는 게 좀 우려가 돼요. 왜냐면 제리 존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이제 그 패커스가 최근 이제 뭐 몇 년 동안 근래 한 10년 내에 보면 이제 맥카시가 그린베이에 있을 때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했을 때 상대 전적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한테 항상 이기는 그런 감독이고 더군다나 내가 볼 때 저 팀이 우리보다 전력이 못한데 근데 저 팀이 우리를 그럼 아웃코치했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전력은 우리가 강한데 쟤네가 이겼다는 건 결국 선수들의 차이가 아니라 코치의 차이구나. 코칭이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패커스가 한 차례 슈퍼볼 우승을 한 게 카우보이스 홈 경기장에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리 존스가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많이 이렇게 와닿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객관적으로 본 거냐라는 게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이렇게 와닿던 거 우리 팀을 이겼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장에서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와닿을 수는 있는데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다른 데서 어떻게 평가하냐. 근데 일단 그린베이에서 보면 그린베이에서는 오히려 어떤 평가를 받냐면 그 에런 로저스라는 역대급 쿼터백이 있는데 우승을 한 번밖에 못했네 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승을 했네가 아니라 에런 로저스 가지고 우승을 한 번밖에 못했네 라는 평가를 받고 후반부에 이제 더 주목을 받는 거죠. 후반부에는
에런 로저스하고 뭐 갈등도 있었고 오히려 뭐 진짜 공격이 낡았을 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도 계속 탈락했네. 이런 것들이 그린베이에선 더 이제 주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진짜 내가 내 눈에 비친 모습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 볼 때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평가를 한 거냐라는 게 좀 이제 걱정이 되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마이크 놀란 씨 영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본인이 감독이 되자마자 마이크 놀란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마이크 놀란이 누구냐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라인베커 코치예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샌프란시스코 49에서 감독이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마이크 놀란 당시 49에서 감독이 마이크 메카시를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영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카우보이스 감독으로 메카시가 가면서 놀란을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그 은혜에 보답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결초보은 인사. 물론 이제 그 역량을 높게 사고 본인이 같이 있었으니까 잘 알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표현부터도 불안하다. 어떻게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런 인사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 놀란에 대해서도 좀 보면 마이크 놀란이 49ers에서 4년 동안 감독으로 있으면서 그 성적을 보면 18승 37패 3할 2푼 7리의 성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4년 동안 지구 4등, 지구 3등, 지구 3등, 그리고 시즌 중간 해임. 성적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감독을 한 이후에 49ers 감독을 한 이후에 감독은 물론이고 최근 4년 동안은 어느 팀으로부터도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제안도 못 받아서 지금 세인츠에서 라인베커 코치를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여러 명의 지금 현재 이제 주목받는 그런 분들을 제껴놓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영입하는 게 맞느냐. 이게 좀 우려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있습니다. 이 마이크 놀란과 마이크 메카티 이 조합이 어떤 조합이냐. 2005년 NFL 드래프트에서 에런 로저스를 건너뛰고 알렉스 스미스를 뽑은 조합이거든요. 근데 물론 마이크 메카시도 알렉스 스미스를 더 선호했다고는 하는데 이 마이크 놀란 감독이 결정적으로 그 로저스를 노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로저스가 성격이 너무 강해서 나랑 안 맞는다. 내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럼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리더십이냐? 다른 선수도 아니고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에런 로저스였지 않냐. 그러면 사실 에런 로저스 아니더라도 그 스카우팅 할 때 좋은 선수면 전체 1순위로까지 고려하는 선수면 기량에서 앞선다 그러면 어떻게든 데려다가 시스템에 녹여내야 되는 거 아니냐.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리더십 아니냐. 그런데 본인하고 안 맞을 것 같다. 성격이 너무 세다. 라고 해서 그런 선수를 놓쳤다. 이거는 리더십 자질도 부족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본인에게 맞는 사람들만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래서 보면 이 놀란 코치나 그 메카시 감독이나 둘 다 어떤 스타일이냐면 강한 리더십 이런 감독이 아니라 순한 순딩이들이에요. 근데 지금 카우보이스를 보면 사실 브라운스하고 약간 비슷해요. 선수들은 좋은데 디스플레인이 부족하다. 스타일식이 강하고. 그래서 이 팀에는 카우보이스에는 강한 리더십 있는 약간 올드스쿨 스타일의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스 가이, 나한테 맞는 팀의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을 그런 선수들을 선호하는 그런 감독들과 코치가 이제 왔다라는 게 저는 좀 우려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더 왜 그게 우려가 되느냐? 그런 성향의 감독이 누구였다? 제이슨 게럿이거든요. 제이슨 게럿이 그동안 계속 right kind of guy, RKG를 외치면서 우리는 우리 팀에 맞는 right kind of guy, 문제 일으키지 않고 착한 선수들, 이런 선수들로 팀 구성을 했던 사람이 제이슨 게럿이거든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우려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 좀 놀란도 그렇고 메카티도 그렇고 사실 성격 강한 선수들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에고도 강하고 엘리엇이 됐던 뭐 누가 됐던 수비에도 그렇고 그런 선수들을 본인들이 포용을 하고 그 역량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좀 성격 강한 선수들 나한테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감독과 코치가 와서 과연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이진만 위원의 걱정을 이제 잘 들으셨고요. 다음 이 소식이 또 감독 얘기입니다.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감독도 정해졌어요.
맷 룰이 이제 선임이 됐는데 7년 6,200만 달러 계약으로 팬서스 이제 역대 6번째 감독이 됐습니다. 네, 이제 팬서스가 이제 프랜차이즈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6번째 감독밖에 안 되는 건데 이제 이 맷 룰 그 전에 론 리베라 감독이 좀 길게 재임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 맷 룰 감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면 아마 이제 많이 아시지는 못할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익숙한 이름은 아니실 텐데 이분이 누구냐면 사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되게 상당히 젊은 감독입니다. 75년생에 44세 젊은 감독이고 이분이 베일러 대학교 감독 출신이거든요. 2017년도에 1승 11패였던 베일러 감독을 맡아서 2년 만에 그러니까 최근 2019년 시즌에 정규 시즌 기준으로 해서 이제 11승 1패로 턴어라운드 시키면서 빅12 컨퍼런스에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까지 팀을 올려놓고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오클라호마한테 패했지만 팀을 잘 턴어라운드 시킨 경력이 있고 전에는 사실 이제 템플 대학교에 감독을 했었는데 템플 대학이 어느 정도 팀이냐면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되기 될 것이 위험했던 그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 2승 10패 뭐 이런 팀이었는데 그 팀을 맡아서 또 이제 10승 4패로 턴어라운드 시킨 그런 경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현지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아티스트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 전에는 사실 뉴욕 자이언츠에서 탐 커플링 감독 밑에서 1년 동안 이제 어시스턴트 오펜시브 라인 코치로도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2012년도에. 그렇죠. 그러니까 딱 1년 경험이긴 한데 어쨌든 NFL 경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주로 이제 대학 감독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 두 개의 대학교를 턴어라운드 시킨 그런 어떤 자질을 가진 감독이고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선수들 한 명 한 명과 이렇게 그 릴레이션십 빌딩을 잘한다. 그래서 그 선수들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선수들을 단합시켜서 이렇게 그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는 그런 시너지를 내서 팀 성적을 잘 이끌어내는 이런 감독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용의 리더십이 있는 그런 감독이 있고 상당히 좀 젊고 젊은 선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이런 감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좀 단점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학에서 성공하는 코치들과 감독들과 프로에서 성공하는 감독들은 사실 이제 요구받는 어떤 스킬셋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대학 때는 사실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 부모들을 잘 설득해서 리크루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프로에 와서는 본인이 리크루팅을 하는 게 아니라 성적에 따라서 그해 다른 순위로 선수들 드래프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유계약으로 선수 영입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는 방식이 다르고 영입한 선수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래서 관리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다르다는 거죠. 프로에서는 머리가 커진 밀리어네어들 소위 이제 디바라고 불리는 선수들을 잘 통제해서 밀당을 잘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 어린 선수들을 잘 이렇게 아우르고 다독여서 소위 말하는 아버지 리더십, 형님 리더십으로 이제 하다가 프로에 오면 그게 좀 잘 안 통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과연 프로에서 아직 감독 경험이 없는 맷 룰 감독이 프로에서 얼마나 적응해서 얼마나 잘할 것이냐라는 건 아직은 좀 미지수다. 그런데 대학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데이빗 페퍼 구단주한테는 어필이 됐고 사실 뭐 맷 룰 감독이 그 팬더스만이 아니라 올 시즌에 감독을 찾던 여러 팀의 레이더망에 있었다라고 좀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아티스트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첫 시즌에 1승 11패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이 6승 6패 그리고 올 시즌이 이제 11승 1패였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빅12의 올해 감독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데 프로에 가서 어떻게 할지 그건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히스토리를 좀 보면 대학 출신에서 이제 물론 대학에서 잘했던 감독들도 프로에 와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역 대학 감독 중에서 가장 명장으로 뽑히는 닉 세이반. 닉 세이반도 그렇게 잘했었는데 프로에 와서 실패하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다. 그래서 전 전에 이제 뭐 그 링컨 라일리나 어반 마이어 얘기가 나올 때도 이런 감독들도 대학에서는 잘했지만 프로에 와서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리 존스도 그걸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팬더스와 맷 룰 감독을 이제 좀 보면 맷 룰 감독이 와서 이제 가장 주목되는 거 하나는 캠 뉴턴의 거칩니다. 근데 일단은 데이비드 테퍼 구단주가 트레이드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그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음.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제 맷 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 한 명하고의 어떤 소통, 그 선수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캠 뉴턴을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좀 갱생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관건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뭐 트레이드가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방출할 거냐라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역시나 이제 헤드코치 선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뉴욕 자이언츠가 새롭게 감독을 이제 선임을 했는데 패트리어츠 스페셜팀 코디네이터 겸 와이드 리시버 코치였던 조 저지가 이제 새롭게 감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매년 하나씩 빠져나가네요. 네, 뭐 페이트리어츠라고 하면 이제 뭐 워낙 오랫동안 잘했던 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뛰었던 선수들이건 감독들이건 이제 뭐 코치들이건 계속 이제 뭐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어떻게든 그 DNA를 빼내려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제가 잠깐 얘기를 네. 하면 제이슨 게럿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뭐 시즌 중반 때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결국 뉴욕 자이언츠가 제이슨 게럿을 우리가 선임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댈러스 카우보이스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 이제 그 계약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1월 14일까지 계약 중이기 때문에 계약 중에서는 사실은 상대편한테 그 허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네. 인터뷰해도 되느냐. 그렇죠. 근데 뭐 어차피 이제 뭐 해임했으니까 뭐 당연히 해도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이슨 게럿도 물망에 올랐는데 사실 이제 조 저지를 임명하면서 제이슨 게럿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요. 네. 근데 뭐 사실 실제로 고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거 하나 좀 이렇게 지적해보고 싶은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이제 카우보이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원래 이제 맥카시가 마이크 놀란 당시 감독 밑에서 코디네이터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맥카시가 감독, 놀란이 코디네이터 이렇게 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서양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안 되죠. 다른 사람 밑에 있었는데 밖에 뭐 이렇게 옮겨가지고 너 내 밑으로 올래? 그럼 이거 잘 그게 안 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그렇죠. 더 쉽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쉽지 않고 근데 뭐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밖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사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보면 뭐 대통령, 부통령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네. 근데 이제 연임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감독도 보면은 이렇게 감독, 코치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뭐였는데 더 낮은 포지션 이게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란 감독이었던 분이 코디네이터 그리고 그 밑에 라인베커 코치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예전에 자기 밑에 데리고 있던 코디네이터가 감독이 돼서 본인을 코디네이터로 부르니까 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제이슨 게럿도 사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뭐 어찌됐든 아까 이제 멜룰 얘기를 잠깐 할 때 굉장히 젊은 감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 저지는 더 젊습니다. 이 감독은 81년생이에요. 그렇죠. 38세의 감독인데 예, 맷 룰 말씀하셨으니까 그랬는데 사실 자이언츠가 그 맷 룰을 고려했었죠. 네, 맞아요. 근데 캐롤라이나가 먼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이언츠하고의 인터뷰가 스케줄 돼 있다는 걸 알았고 비행기 타기 전에 그냥 계약을 해버린 거죠. 네. 안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이언츠가 룰을 놓쳤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치로 급선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 저치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카우보이스는 맥카시를 택한 게 어떻게 보면 이력을 바탕으로 택한 거라고 그러면 팬더스나 지금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을 보고 감독을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룰도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력을 쌓았지만 프로에서 경력이 없는데 그다음에 저치 같은 경우에는 감독 경험이 전무한데 그리고 되게 젊은데 그리고 코치도 스페셜 팀스 코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이나 수비 코디네이터도 아니었고 네. 스페셜 팀스 코디네이터였고 올해만 이제 사실 와이드 리시버 코치를 겸임했었는데 그런 걸로 어쨌든 인정받아서 감독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트랙 레코드는 좀 약하나 페이트리어스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포텐셜을 보고 뽑은 거다. 근데 이제 포텐셜은 왜 뭐를 본 거냐, 어떤 포텐셜이 있느냐라는 걸 보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에서 최근에 8년 동안 있으면서 슈퍼볼을 3번을 우승을 했었죠. 8년 동안. 근데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 알라바마 대학교에 있었거든요. 알라바마 대학교에서 스페셜 팀스 코치로 있으면서 대학교에서도 2번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대학에서 알라바마, 그럼 닉 세이반 감독, 그 뉴잉글랜드
그럼 빌 벨리책 감독. 지금 양대 리그에서 최고 감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들이거든요. 그 밑에서 이 두 명을 멘토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닉 세이반과 빌 벨리책의 DNA를 좀 물려받았어요. 그런 감독이라는 게 좀 어필이 되는 거고 네.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작년 드래프트 이후에 이제 알려진 얘기인데 빌 벨리책이 작년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제일 좋아했던 쿼터백이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쿼터백이 데니얼 존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어쨌든 연관성이 조 저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연결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니얼 존스 중심의 젊은 선수들 위주로 지금 구성된 자이언츠를 앞으로 이제 육성해 가고 특히 이제 데니얼 존스가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자리 잡으려면 그 선수를 이제 잘 육성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벨리책 밑에 있었던 사람, 벨리책을 멘토로 모셨던 코치인데 그 감독이 그 작년 쿼터백 클래스에서 데니얼 존스를 제일 좋아했더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같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같이 좀 육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진짜 포텐셜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잘할 수 있고 얼마나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일단은 빌 벨리책 감독이 이 조 저지를 보고 이 친구는 나중에 감독이 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친구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래요. 아, 네네. 네. 제가 이제 뭐 확인한 얘기도 비슷한데 일단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벨리책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코치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감독이지만 이 조 저지 감독이 상당히 빨리 흡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닉 세이반과 빌 벨리책 밑에서 지금 이제 한 11년 정도로 있었는데 네. 그 두 명의 명장 밑에서 그 스타일을 그대로 이제 흡수를 했다. 그래서 이 코치의 스타일이 어떠냐면 상당히 올드스쿨 스타일이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맷룰 감독은 선수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장난도 치고 뭐 이렇게 소통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이 조 저지는 소위 현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 넌센스 가이. 그래서 올드스쿨 스타일로 훈련을 시키고 선수들이 말 안 들으면 이제 뭐 호통을 치고 그래서 진짜 벨리책이나 닉 세이반 스타일의 젊은 감독이지만 그런 스타일이다. 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지난 시즌에 조시 맥데니얼스가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감독으로 확정이 됐다가 이걸 이제 계약을 깨고 나 남겠다 이래가지고 남았잖아요. 근데 원래 조시 맥데니얼스가 옮기려고 할 때 이 조 저지가 따라가기로 돼 있었대요. 네, 그렇죠. 네, 그랬다가 조시 맥데니얼스가 나 안 가? 이러니까 조 저지가 나도 안 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번에 둘 다 감독 물망에 올랐었는데 네. 오히려 밑에 있는 저지가 선택을 받았다. 어찌됐든 이제 그 맥데니얼스에게는 실패의 역사가 한 번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발목이 잡힌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사실 이제 조 저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벨리책 밑에서 그다음에 닉 세이반 밑에서 그런 어떤 흡수력 빠른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많은 이제 많은 팀들이 좀 찾고 있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디스플리너리한 네. 좀 규율 잡힌 선수들을 잡을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스타일의 감독을 알려져 있다. 이게 크게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조 저지가 이제 뉴욕 자이언츠 감독으로 가면서 이제 뉴욕에는 두 명의 저지가 있습니다. 에런 저지와 그렇죠. 조 저지. 에런 저지와 이제 조 저지가 두 명의 저지가 이제 뉴욕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메디컬 컨설턴트로 케빈 윌크를 영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워싱턴 레드스킨스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시즌 역시도 굉장히 부상이 많았고 특히나 레프트 태클 이 뭐 트렌트 윌리엄스. 네, 트렌트 윌리엄스가 이제 뭐 부상이 있는데 여기 의료진들이 이걸 캐치를 못 해가지고 뭐 병이 악화됐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랬던 만큼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윌리엄스지만 올 시즌에 레드스킨스 부상이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이글스 말씀드릴 때 오프 시즌에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이제 팀 선수들의 이제 컨디셔닝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대 의학을 가지고 선수들의 건강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든 시스템이든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뭐 레드스킨스는 그걸 앞서서 도입을 했네요. 네,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전에 드리브리스가 그 어깨 부상 입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세인츠로 가게 됐잖아요. 그때 드리브리스의 어깨 이 회복을 도와줬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드리브리스가 성공적으로 재기를 할 수가 있게 됐고. 지금 스포츠 피지컬 테라피 부문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권위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분이 같이 일했던 이 스포츠 스타들이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쟁쟁한 선수들입니다. 가장 먼저 마이클 조던. 아.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그 부상 때문에 이제 커리어를 좀 아쉽게 빨리 끝내야 됐던 보 잭슨. 그리고 말씀드렸던 드류 브리스. 그리고 뉴욕의 황태자. 지터. 네, 데릭 지터. 그리고 마리아노 리베라. 그리고 일라이 매닝 등 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제 이분과 이제 같이 이 피지컬 테라피 쪽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을 어쨌든 워싱턴이 데려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독들 뭐 론 리베라 감독이라든지 뭐 그리고 선수들 굉장히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풋볼이라는 종목이 부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특히 뭐 레드스킨스나 이글스 같은 팀은 올해 진짜 부상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에 대한 보강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거를 뿌리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부상이 난 후에도 그거를 좀 조기에 좀 이렇게 다룰 수 있고 또 그 리헵 이런 부분들 재활 훈련 과정을 잘 좀 이끌어서 선수를 빨리 회복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 네. 그런 어떤 스태프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상당히 좋은 영입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만 이제 감독 선임이 남았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브라운스도 이제 조만간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해서 누가 될지 이제 사실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인터뷰했던 감독들이 지금 한 명씩 이제 딴 데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 빠졌으니까 본인들만 선임을 하면 되니까 오히려 이제 서두를 이유는 사실 없어졌는데 여유 있게. 네. 어떤 감독이 또 이제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감독은 독이 든 성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감독이 그 자리를 가게 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이 사건 소식들까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1부를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2부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디비저널 라운드에 있을 4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